하면 박살낸다. 점차 격해지는 동북아시아의 해양 패권 경쟁이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대만의 해군 함정 열척이 해상에서 대치하며 동북아 해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구축함과 호위함 등이 동원된 양국의 대치 상황은 비단 두 국가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을 시작하면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병력과 장비까지 대만으로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국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여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된 만큼 중국과 대만의 해상 대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서둘러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군사 충돌 사태를 사전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대한민국 해군에게 전력 강화의 기회가 예상보다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호위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던 충남급 호위함이 기존 일정보다 더 빠르게 해군으로 인도되면서 한국 해군은 전력 강화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인도된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이어 충남급 호위함의 선도함까지 도입한 한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모두 최신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이처럼 빨리 신형 호위함을 전력화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국 개발진들의 숨겨진 비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군의 조기 인도된 충남함의 숨겨진 비화와 주요 성능, 한국 해군에게 가져다줄 전략적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차기 호위함인 충남급 호위함은 경하 배수량 3,600톤, 만재 배수량 4,300톤 규모로 기존의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보다 한층 더 커진 규모로 제작되었습니다. 도합 6척의 건조가 예정되어 있는 충남급 호위함은 최근 선도함인 충남함의 해군 인도가 완료되었는데요. 해군에서 최종적인 시험을 거친 충남함은 해역함대 주력함 또는 기동함대 증원 전력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고 불리는 전투체계를 비롯하여 주요 탐지 장비와 무장 체계가 모두 국산화되었으며 동북아시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 어떤 호위함보다도 한층 더 강력해진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직 발사대만 16개를 보유하고 있어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홍상어 장거리 대잠어로의 전술 함대지 유도탄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5인치 62 구경장 함포와 시위즈2, 청상어 경어로의 소형 폭로해 등을 장착하여 전천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16개의 수직 발사대는 충남급 호위함의 핵심 화력이 될 것인데요. 현대해전에서 수평 발사대와 수직 발사대의 전략적 이점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평 발사대는 적 표적의 방향에 따라 발사대를 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적의 움직임에 기민한 대응을 보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수직 발사대는 함정에서 각종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다음 미사일이 공중에서 표적 방향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발사대나 함정을 표적 방향으로 회전시킬 필요가 없어 전후좌우 어디에 위치한 표적이든 신속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개의 수직 발사대를 보유한 충남급 호위함은 중국, 북한, 일본을 가리지 않고 한국 해양을 위협하는 적성국의 표적을 완전히 경멸할 것입니다. 또한 충남급 호위함은 회전식 레이더를 사용한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과 달리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여 적에 대한 360도 전방위 추적 감시 능력이 한 단계 더 우수해졌습니다. 회전형 레이더는 레이더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각도의 사각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적의 탐지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장에선 고작 0.01초의 시간,
차이만으로도 작전의 성패와 병력의 생사가 갈리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은 차이인데요. 대구급 호위함에 장착되었던 SPS-550K가 약 250km 거리의 전투기를 추적할 수 있었다면 충남급은 이보다 더 길어진 300km 거리까지 적을 추적할 수 있어 먼저 보고 먼저 쏘는 현대전장의 작전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해군 측 자료에 따르면 충남급 호위함은 탐지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표적 식별 시간까지 약 15%가량 단축하여 작전 효율이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즉 충남급 호위함은 더 멀리 떨어진 표적을 더 신속하게 탐지함으로써 적보다 한국 해군의 선제 타격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전투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점은 대잠 작전 역량까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해군 측의 테스트 기록에 따르면 충남급 호위함은 중국 잠수함을 가정한 유사 스펙의 테스트 표적을 추적하는 모의 훈련에서 기존의 호위함 대비 목표 탐지 시간을 약 25% 이상 단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향후 서해 등의 해역에서 중국 잠수함이 군사 도발을 시도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인데요. 중국은 북부 정구 이하에만 핵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을 모두 합쳐 23척의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제는 유사시 한국 해군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이었으나 각종 시험과 모의 훈련에서 중국을 가정한 표적 탐지 시간이 25%나 단축됨으로써 적성국의 잠수함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충남급 호위함이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해군으로 인도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한국 개발진의 엄청난 노력과 가상교전 시뮬레이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발진은 충남급 호위함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에 계획된 극한 시험들을 20% 이상 추가 시행하였습니다. 군사무기 체계는 극한의 실제 전투에서도 설계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험 단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테스트 역시 매우 고되고 힘든 여건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개발진은 조금 더 강력하고 뛰어난 성능의 호위함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전술실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2000회 이상의 가상교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는 점도 충남급 호위함의 신속한 개발 완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발전하지 않아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개발 일정이 지연되거나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개발 예산이 폭등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군사 강국들도 각종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무기 체계를 설계하고 실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KF-21을 비롯한 각종 신형 무기의 개발에 성공하고 있으며 KF-21의 사례만 보더라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오차와 변수를 줄인 덕분에 1000회 시험 비행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급 호위함도 이러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작전 상황에 대한 전투 데이터를 확보하고 반영함으로써 예정보다 조기에 인도하여 전력화를 서두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강력한 성능의 신형 호위함은 한국 해안을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현대해전에서 호위함은 과거처럼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호위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배타적 경제 수역 보호를 시작으로 해상교통로 확보, 연안 감시, 잠수함 격퇴, 대공작전까지 전천후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야말로 해군 작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으며 특히 충남급 호위함은 중국, 북한 등 한국의 적성국을 상대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054 A형 호위함 등 다수의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보다 총보유 수량은 많을지 몰라도 강력한 전투력과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가진 충남급 호위함에 비해 질적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북한의 구형 전함으로는 충남급 호위함을 상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한국 해군의 워게임 시나리오에 따르면 충남급 호위함의 정밀 타격 능력과 작전 반응성은 북한 함정이 근접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수준이며 충남급 호위함 한 척으로 10분 이내에 두 척의 북한 호위함을 완전히 격침할 수 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우위는 한국이 해상 분쟁이나 긴장 완화 국면에서 적성국을 상대로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지역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해군 증강이나 지속적인 도발 가능성을 내재한 북한 정권에 맞서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신형 호위함을 조기에 인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척의 선박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충남급 호위함 이외에도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으로 평가받는 KDDX 사업, 장보고3, 배치2, 잠수함 건조 등 다양한 해군 전력 보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호위함 조기 인도는 한국 해군의 선진화를 보여주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전력 보강 과정은 한국 해군이 방어적 입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공세적 해상 전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충남급 호위함의 조기 전력화는 한국 해군이 동북아의 해상 세력 균형을 주도할 능력을 점점 공고히 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4년 10월 7일 필리핀 맞춤 잠수함 영상입니다. 필리핀은 총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며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36,289km에 이릅니다. 상당히 긴 해안선과 해상작전 환경을 보유한 한반도의 전체 해안선은 8,460km로 필리핀은 한반도보다 4배 이상 더 긴 해안선을 보유한 것인데요. 이처럼 필리핀은 해상작전과 해군력이 중요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잠수함 전력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현대해전에서 잠수함이 가진 전략적 이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이 한 척의 잠수함 전력도 보유하지 못한 것은 치명적인 단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두 척의 잠수함 도입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예산의 압박으로 인해 수주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과 지속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한국은 필리핀의 해상 조건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잠수함을 공개하며 또다시 양국의 군사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제시한 맞춤형 잠수함은 장보고3 배치2를 기반으로 개량한 2,800톤급의 장보고3 PN입니다. 원형이 되는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급의 후속으로 건조 중인 3,600톤급 잠수함이지만 한국은 필리핀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소 작은 규모로 개량하였습니다. 한국 잠수함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인 AIP와 수직 발사관을 제외함으로써 잠수함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고급 소음 감소 기능을 추가하여 수중 작전에 최적화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AIP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의 자망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액화수소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AIP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항으로 돌아와야만 보충할 수 있는 단점도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잠수함 운용에 대한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등의 안보 위협을 대비하여 강력한 성능의 잠수함이 필요했고 국방 예산에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부터는 AIP와 리튬 전지를 모조리 탑재하여 현존 최고의 잠수함 성능을 추구하고 있지만 반대로 필리핀의 국방 예산으로는 분명 부담스러운 가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필리핀을 위한 맞춤형 장보고3 PN에서는 유지 보수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AIP는 탑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비록 AIP의 부재로 인해 자망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 대신 잠수함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운용의 부담을 줄였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리튬 배터리는 한국과 동일하게 탑재하여 AIP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긴 자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리튬 배터리는 과거에 사용하던 납축 배터리와 비교하여 4,000번 이상 충전이 가능하고 완충 시 잠수함이 6일이나 자망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보고3 PN에는 비록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6개의 발사관을 통해
어뢰와 대한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장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수직발사관을 탑재했다면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추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출 수 있겠지만, 잠수함에서 수직발사관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잠수함의 크기가 커지고 복잡한 설계와 많은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직발사관을 탑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잠수함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잠수함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적의 탐지로부터 더욱 은밀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직발사관은 잠수함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건조 시간이 지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세 리잘급 호위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의 한계로 일부 무장체계를 포기한 전례가 있는 만큼 수직 발사관을 무리해서 장착하는 것보다 6개의 발사관을 활용하여 어뢰와 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3P에는 원형이 되는 장보고 3 배치2보다는 함정의 규모와 화력을 축소하였지만 그만큼 더욱 은밀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2800톤급의 장보고 3PN 이외에도 1400톤급 규모의 오션 1400PN 잠수함도 필리핀에 제시한 상황입니다. 오션 1400PN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작은 배수량을 지니고 있지만 이미 인도네시아로 세척이 수출된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개량한 버전으로 앞서 타국에 수출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션 1400P에는 최첨단 CMS와 소나, 레이더 및 센서 등을 장착하여 배수량은 작지만 우월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수출되었던 나가파사급 잠수함이 300m 이상의 자망 심도를 기록한 만큼 매우 우수한 자망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자망 심도인데, 잠수함이 더 깊이 자망할 수 있다는 것은 적의 탐지와 공격으로부터 잠수함의 생존성을 높이고 적을 타격함에 있어 유리한 발사 각도를 확보하도록 해주는 전략적 요소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럽이나 중국 잠수함의 자망 심도가 250에서 300m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300m 이상의 자망 심도를 확보한 한국 잠수함은 그만큼 더욱 우수한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션 1400PN이 장보고 3PN보다 훨씬 작은 체급을 보유하긴 했지만 이미 타국에 수출이 되었다는 점과 우수한 자망 심도 등의 장점을 확실히 갖추고 있으며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에 어울리는 성능인데요. 필리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필리핀의 요구 조건과 작전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잠수함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의 유지보수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며 승조원의 교육과 훈련 등 모든 운용 단계를 책임지는 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필리핀은 잠수함 운용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줌으로써 양국의 군사 협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 태평양 안보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상 그 어느 나라보다 잠수함 전력의 보강이 절실합니다. 필리핀에게 잠수함 전력은 단순히 중국의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정보 수집과 정찰, 해상교통로 확보, 억지력 제공 및 연합작전 참여 등 다양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남중국해는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상교통로로서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게 되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한국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소비하는 석유의 90%가 남중국해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의 50% 이상이 남중국해를 거쳐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양 굴기와 패권 경쟁을 시도하는 이유는 그만큼 남중국해가 해상교통로로서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을 활용하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상 봉쇄를 견제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해양 안보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작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총 3척의 나가파사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KF-21 분담금 문제 등으로
한국과의 신뢰를 훼손한 것과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도입한 한국산 잠수함들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나투나 해역에 한국산 잠수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며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중국의 패권 확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국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인도네시아도 이러한데 한국과 호위함, 원양 초계함 등의 계약을 체결하며 지속해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전략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잠수함, 수상함 시장 규모는 최대 32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의 함정들도 계속해서 국제방산 시장을 공략할 것인데요. 필리핀이 호위함과 초계함에 이어 잠수함까지 한국산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한국 함정의 국제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